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출 0원부터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던 점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몇 시냐? 또 시간이 1시 53분입니다. 오늘도 빡세게 일을 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첫 인스타 시작을 군대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매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2, 3시 밥 먹고 기어 나가서 술 마시고 이랬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갔더니 어떤 걸 배웠냐? 핸드폰도 없고 술도 없으니까 이때 밀렸던 주식 공부나 좀 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 주식에 대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이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핸드폰을 받으니까 주식으로 단타를 되게 많이 쳤습니다. 단타를 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은 뭐 10% 수익률, 20% 수익률 내면 뭐예요? 시드머니가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버는 돈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인스타 시작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즌이 인스타그램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월 1000을 벌 수 있었던 방법,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 3가지, 20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래서 저도 그때 들어갔어요. 뭐 제가 처음부터 성공을 한 게 아니라요. 처음 인스타 개설해서 아마 연대생의 동기부여충인가 이런 아이디로 막 카드뉴스 엄청 만들어서 뿌렸는데 좋아요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읽지도 않았어요. 제 주변에 뭐 아는 사람 몇 명 저 팔로우 해주고 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정을 한 5번 갈아엎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해도 안 되니까 계속 갈아엎었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걸 계속 추적해서 봤더니 릴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릴스에서 중요한 거는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기부는 절대 학종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한 문구 검은색에 흰색 글씨 해놓고 그 내용을 본문에 이렇게 쓰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제가 그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터져서 되게 잘 됐고 평균적으로 아마 조회수 거의 50만 정도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3만으로 전역을 했고 물론 그 사이에 군인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컨설팅을 계속 얘들한테 해줬고 후기도 계속 쌓았고 전역하자마자 제가 전자책 런칭이랑 컨설팅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거의 아마 2천만 원 이상이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확 들어왔었어요. 대박 났다 이거. 이건 대박이다. 나 진짜 성공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들뜬 마음에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모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의 영역에 머물렀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잠시 태국에 갔고 잠시 어딘가에 갔었을 때 제가 멈춰 있으니까 사업이 아예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관리했던 게 어떤 게 좀 업무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CS를 전부 제가 다 했어요. 뭐 인스타에 오는 거 전부 다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컨설팅 제가 전부 다 했고요. 컨설팅 들어오는 거 전부 제가 다 했고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 제작, IMM에서 홈페이지 제작 또 혼자서 독학으로 다 했고요. 상세 페이지 제작, 또 릴스 제작하는 거, 릴스 촬영, 릴스에 들어갈 그 글 작성하는 것도 제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도 저희가 했었고 유튜브 촬영도 제가 다 글 쓰고 제가 다 했고 편집까지 심지어 그때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강연 준비랑 런칭, PPT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팀원도 있었는데 팀원 관리까지 저 혼자서 모든 걸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업무량이었고요. 그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정말 수면장애도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눕잖아요. 1시에 누우면 아침 6시, 7시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했었어요. 왜냐면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저 몸은 하나니까 또 욕심은 많잖아요. 전역하고 나면 아시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뭔가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저를 미치게 했고 불면증 왔고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러다가 수식카드 컨설팅 기간이 있어요. 9월 때쯤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받고 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괜찮았어요 몸이. 근데 딱 갑자기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긴장이 풀리니까 그때부터 고열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마 살이 거의 2, 3kg가 한 번에 쫙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모두 그때 다 느꼈던 거죠. 그때 번아웃이 왔습니다. 뭐 유튜브 보다가 입시 관련 얘기만 나오면 정말 핸드폰을 껐고 인스타 들어가는 게 무서웠고 정말 그냥 입시 관련된 내용이 모든 게 다 싫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고 번아웃이 왔었고 잠시 일에 멀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일어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1월쯤에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너무 장사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니 다른 컨설턴트들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컨설턴트 분들을 모집을 했고
이것저것 매뉴얼도 만들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매뉴얼이 없잖아요. 늘 스타트업이 사업을 처음 하는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가 정말 골치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도 계속 만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없을걸요? 완전히 매뉴얼이 완성돼서 이게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컨설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주변 대학 동기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고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돈을 더 줬죠.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지금 더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고 나서 수익도 괜찮았고 되게 잘 됐어요. 또 잘 됐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또 이거 사업의 신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매뉴얼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큰 대기업이 아니고 그런 이상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몇십 년 지속된 게 아니면 모든 이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안일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좀 잠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겹치면서 저에게는 또 엄청난 시련이 왔었죠. 죄송합니다는 말만 정말 하루 종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또 막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컨설턴트를 만날 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사실은 협업을 하거나 컨설턴트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할 때도 사실상 서로 원하는 게 많아요.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이럴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전적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들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내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께서 잘 조언을 해주셔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릇이 많이 부족했는데 뭐 이번 일을 많이 겪고 나서 그릇이 조금 그래도 조금은 더 이만한 소주잔이었는데 그래도 한 밥그릇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잡생안이라는 채널을 시작을 해서 사업 과정이 별로 궁금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공감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아니면 혹시라도 20대 분들 중에서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공감하고 이런 있는 사회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잡생안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나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NS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절대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서는 늘 큰 벽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차 함수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계단함수 임계점 하면 또 올라가고 임계점은 근데 이 계단함수 사실 좋은 거고 저는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횡보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한 번 또 급등하고 또 3번째로는 지루함의 연속이고 저도 매일 그만할까 때려쳐야겠다 엄마한테 실제로 나 이제 진짜 그만한다 어느 날은 회식 갔다가 술 마시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진짜 그만하겠다 울면서 그만하겠다 그래도 붙잡고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자면 SNS로 즉각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SNS 홍보를 되게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가 0명인데 바로 매출이 이렇게 되면 물론 있긴 합니다. 그 과정을 너무 생략한 게 아닌가? 기본 전제는 내가 이 내용을 알려준 건 맞는데 너가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시행착오 과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무시한 채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많이 생성되고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SNS로 즉각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딩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전문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알맹이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내가 병원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알맹이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마케팅 엄청나게 열심히 안 하고 조금 옆에서 건드려줘도 사실상 성장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뭐 저 같은 놈들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닌 분들 특히 사업신에서 뭐 학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신에 별거 없는 저 같은 놈들은 브랜딩을 해야 돼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정보를 계속 줘야 돼요. 요너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가치를 사실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돈 벌 생각보다 무료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 가치를 주려고 하는 것을 초반에 그 3개월 6개월에 계속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다음 영상에 이제 아마 제가 학원 원장님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교육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코칭이나 이런 거 좀 해줄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상 초반에 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즉각적인 수입을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는 늘 큰 벽이 존재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 관리자를 토대로 인스타그램에 광고 돌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나씩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광고 계정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데이터 다 나가고 막 이런 순간이 오고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도 하나씩 막히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뚫는지, 그리고 그 뚫는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리고 그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론은 사업의 지속성, 즉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사업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순간이 오는 걸 알아요. 사업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면 잠시 기다려요. 처음에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그리고 움직여요. 이게 되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저도 이건 들어봤어요. 막상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실천을 못해요. 왜냐면 눈앞에 쌓인 건 엄청 많은데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미쳐버리겠어. 저도 근래 그런 시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걸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많이 겪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게 사실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게 안 됐던 거죠. 늘 정말 큰 벽들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 같고, 이 큰 벽들을 어떻게 뚫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인사이트 공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모든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거든요, 막히는 거. 근데 이 신기한 게,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막히면 이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편하게 뭐 학교 쌤이든 뭐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요거는, 사업은 알려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각 분야마다 너무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의 조언이 어떻게, 가끔은 이게 또 좋은데 가끔은 또 의미 없는 말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이 감정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되고, 제가 저번 영상 때 양식을 올렸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다시 콜백을 드릴 겁니다. 조만간 한번 서울에서 조촐한 파티를 한번 열어볼까, 이건 TMI예요 하고, 이거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또 제가 아래다가 양식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세 번째, 지루함의 연속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버티면 상위 10%다. 그냥 버텨라.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될까? 내가 평생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이거는 어느 전문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평생 할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든, 그죠? 어느 직종에 있든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다른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과감하게 접고 다른 걸 해보자,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 좋은 용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목표한 바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우겠다. 근데 그 전 과정에서 좀 다른 걸 해볼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저도 꽤 많이 들고, 매일매일 말해요. 하기 싫다. 오늘은 그냥 때려쳐야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그만할게. 주변 사람 나 이제 진짜 그만하려고 이제 맨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몸은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지루함의 연속일 거고, 언제까지 일을 할까 늘 생각이 들 거는 같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우는 걸 먼저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이 기간까지 안 되면 과감하게 접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제 주변에 사업하는 형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루함의 연속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잡세안 찍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젠간 권태로워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해야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해야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정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입시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궤도에 올려놓는 걸 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잡세안을 좀 키워서 저희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를 토대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코칭을 하거나 혹은 학원 원장님들 SNS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 과정, 정말 최종적인 과정은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 강연을 한다거나 저만의 스토리를 가고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거기니까 끝까지의 과정을 아마 지켜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고요. 늘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나이대 20대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만 SNS에 많이 나오고 저도 비교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 많이 느끼고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제 모습은 되게 에너제틱하고 활력 있고 하지만 저도 이 촬영이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저녁에 다시 엄청난 무기력증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 힘드니까 조금만 더 참고 묵묵히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될 거다 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